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버퓨어에서 기술 총괄 프리셋 총괄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올해 또 가장 큰 화제거리는 역시 AI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모두 AI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계시고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또 해야 될 거를 기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에버퓨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 for AI 에이전트 AI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로 AI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AI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 다 이미 해보셨잖아요. 예측형 AI에서 제너러티브에서 에이전트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있는 AI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에이전트 AI까지는 사실은 저희 어떤 명령어를 내리면은 답변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실행력을 주는 것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행력을 부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실행력까지 가는 게 앞으로 가는 AI 방향이고 이미 이것들을 많이 구현하고 기획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렇게 AI를 가실 때 단순한 AI가 워크로드의 증가일 것이냐 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단순한 워크로드 증가 아니다 라고 다들 얘기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조금씩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솔루션으로 이제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시스템이 사이로되어 있고 그리고 SLA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준수를 위해서 노력까지만 하는 거죠. 커밋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IT 거버넌스 준수에 대한 어떤 시간차 그리고 분리된 시스템이랑 수동적인 확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AI 프로젝트에 실패하는 확률의 70%에서 80%의 원인이 인프라 제약으로 인한 어떤 확장에 대한 제약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AI 데이터 팀에서 소비하는 가장 많은 시간이 어떤 것이냐 80%가 데이터 레디니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제하고 쓸모있는 데이터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PU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이 비싼 GPU를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틸리제이션을 보셨을 때 정말 100%, 90%까지 뚫어서 쓰고 있는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에버리지로 AI 프로젝트에서는 60% 정도까지만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40% 정도는 실제로 GPU를 다 쓰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I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희가 에버퓨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이 기존처럼 사이로화돼서 운영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계처럼 생각하지 말고 AI가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어떤 토픽이 됐기 때문에 운영 레벨로 이제 운영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레벨로 우리가 SLA를 높여야 된다.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가용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죽어도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죽지 않고 계속 우리가 빠르게 비즈니스 같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통합된 플랫폼 그리고 무중단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작년 엔비디아가 발표한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컨셉을 들어보셨습니까?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 AI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선두주자로 계속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어나운스한 레퍼런스입니다. AI 데이터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AIDP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IDP라는 것을 왜 만들었고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데이터 레디니스라고 했습니다. 80%의 시간을 데이터 과학자들이 거기서 쓰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이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니즈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이제 준비한 게 AI 고도화를 위해 가지고 데이터 준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검증된 아키텍처로 이렇게 발표를 작년 11월쯤에 했습니다. 이 AIDP를 통해서 하면은 AI 활용을 하는데 지연시키는 어떤 데이터 레디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에버퓨어도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같이 검증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픈 네트워킹을 썼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AI 하실 때 다들 인피니밴드들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피니밴드 계속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나이파 사업 GPU 애저 서비스 사업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오픈 네트워킹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단순한 1SU, 2SU, 4SU 이렇게 가는 시장이 아니라 더 큰 확장성을 노리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서는 결국은 오픈 네트워킹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킹을 통한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같이 구현이 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프라이즈 AI 데이터 플랫폼에서 에버퓨어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AI 레디니스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한 AI에 대한 특화된 가치들을 저희가 제공할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져가면 굉장히 많은 관리 포인트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많은 서버와 많은 네트워킹 스위치와 많은 스토리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리하는 리소스는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정말 운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로 자동화된 자연어 기준으로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령어로 모든 걸 엔드-투-엔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GPU 애저 서비스라는 꼭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공공에서 하는 사업 프로젝트명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GPU 애저 서비스입니다. 정부 공공이 GPU를 애저 서비스로 기업들한테 제공하겠다,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여기서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GPU를 애저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GPU를 애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실 때 내가 사용하는 만큼 과금하면서 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GPU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 구매, 카펙스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100%가 있으면은 그 중에 가장 비싼 GPU 구매는 결국은 일시불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리퀘어먼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예를 들어서 30% 남은 예산으로 이제 남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서버 가격 받아보셨습니까? 요즘에 스토리지 가격 받아보셨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업체지만 저희도 굉장히 충격입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프로젝트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분들의 이런 어떤 걱정과 리스크를 좀 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GPU를 애저 서비스를 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나머지 부분, 스토리지 부분은 적어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쭉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스토리지, 에버퓨어가 전에 이제 명칭이 퓨어 스토리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지의 전문 기업이고요. 데이터를 제일 잘 다루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AI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스토리지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토론을 하는 유튜브를 제가 하나 따왔거든요. 나중에 이 자료가 아마 공유가 될 겁니다. 공유가 되면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메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서로 논의하는 부분인데요. AI에서 어디가 병목인가를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얘기를 하거든요. 스토리지를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워크로드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제스트, 그러니까 리드 아이온 거죠. 가져와서 읽는 인제스트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체크포인트, 라이트 부분입니다. 리드와 라이트 아이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실제로 테스트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메타에서 당연히 테스트를 많이 했을 텐데 첫 번째로 말하는 부분이 우리는 AI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읽어와야 돼.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리드 아이오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전혀 리드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리드 아이오는 더 이상 병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갖출 수 있는 게 이미 미디어가 올프레시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서 또 GPU나 어떤 메모리로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들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드 아이오는 더 이상 어떠한 AI에서 큰 병목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라이트 아이오를 볼까?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 저장인 거죠. 저장을 중간에 해놓는 겁니다. AI 어떤 추론, 트레이닝부터 추론까지 가는 그 6가지 단계 과정을 할 때 가다가 실패했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마다 체크포인트 중간 저장을 하고자 하는데요. 한 번에 중간 저장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라이트이 일어나는지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CP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사이즈의 약자입니다. 체크포인트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라마3 툴을 예로 지금 테스트를 한 거고요. 라마3 툴에서 파라미터의 개수와 그 파라미터의 사이즈를 곱해가지고 보정값을 취한 게 이제 체크포인트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라마3에서 405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당시에 11월 달에 16바이트, 파라미터가 16바이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달에 봤을 때 2배 올랐더라고요. 32바이트고,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아직 안 올랐겠죠. 그래서 32바이트 정도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했을 때 5.9 테라바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32바이트는 사실은 한 10바이트, 12바이트 정도 되겠죠. 12 테라바이트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작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AI 프로젝트 하실 때 수페타씩 하시잖아요. 수백 테라부터 시작해서 수페타, 수십 페타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10테라바이트 꼴랑 10테라바이트가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한 번 찍을 때 일어나는 라이트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당 한 번씩 찍는다고 가정하면은 여기다 곱하기 3600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일주일간 보관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서 24시간을 곱하고 7을 또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곱셈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페타바이트 단위의 라이트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체크포인트를 정말 많이 찍고 싶은데 체크포인트는 많이 찍을 때 결국은 스토리지에 병목이 걸리더라. 어느 시점에서 결국은 라이트에 병목이 걸리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된다. 체크포인트를 어느 정도 찍을 것이냐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이 토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플랫폼 AI에서 성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는 특히 리드 아이보다는 라이트 아이오에 좀 집중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벌써 15분이 지났는데요.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반적인 엔터프라이즈 AI의 그 흐름을 차트로 좀 표시를 한 겁니다. 많이들 익숙하시죠? 보통 7개의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로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로 모으는 부분, 이미 데이터 레이크는 다 갖춰 놓으셨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 결국 이것을 정제해가지고 전처리해가지고 가져가는 부분, 그 다음에 모델링, 트레이닝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인프런스,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AI 앱에 띄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시 아카이브하는
이런 과정들이 엔터프라이즈 AI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각각의 필요되는 요구사항들이 좀 달라진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표적인 필요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각의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걸 구축하기가 어려우셔서 여태까지는 각각 사일로로 7단계의 시스템을 각각 만드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버퓨어로 가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느냐.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것을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7개의 별도의 시스템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그럼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보면요. 일단은 데이터셋에서 이제 모델링 할 때 GPU에 올려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S3 over RDMA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걸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서 추론할 때는 빠르게 민첩하게 한번 추론 돌려보고 회수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쿠버네티스들을 주로 AI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퓨어 스토리지가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할 때는 수십억 개의 파일들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데이터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타데이터 처리에도 저희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에버그린 1이라고 하는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키밸류 액셀러레이터로 보다 빠른 GPU 결과값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만 제가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3 over RDM입니다. AI를 할 때 GPU가 있으면은 사실은 많은 프로토콜, 지금 대표적으로 AI에서 쓰는 프로토콜, 스토리지 프로토콜 하면 S3 오브젝트를 쓰실 겁니다. 물론 NFS도 같이 활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 S3도 같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S3는 어떤 파일에 대한 제약이 없는 거죠. 개수나 사이즈나 어떤 종류에 대한 타입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분석할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S3를 기본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S3 프로토콜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GPU로 가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S3 프로토콜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NFS나 이런 파일 시스템 대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중간에 다른 파일 시스템을 놔두고요. 거기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핫티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냥 S3에서 바로 가는데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은 불필요한 저 CPU 파워나 다른 파일 시스템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S3 over RDMA를 했을 때 훨씬 획기적인 유틸리제이션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데모가 될 텐데요. 64개의 워커노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GPU 워커노드를 돌릴 건데요. 처음에는 유틸리제이션은 100%를 칠 겁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 변환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 퓨어 스토리지로 S3 over RDMA가 들어가는 순간 CPU의 유틸리제이션이 확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GPU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더 아이디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짧은 데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000개, 그 4,000개를 get하고 put하는 명령어를 지금 때리고 있고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1메가짜리 오브젝트들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I/O가 발생을 할 거고요. 네, 이제 I/O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멋지게 이제 I/O가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64개 노드가 전부 다 빨간색으로 100% 유틸리제이션 쓰고 있는데 확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S3 over RDM이기 때문에 CPU 유틸리제이션이 불필요해서 그 유틸리제이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한 나머지 시스템 활용률은 GPU에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IoT 서버 밴드위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곧 이제 테스트가 끝날 겁니다.
And just to confirm that there is RDMA activity going on 네, 실제 on the 이제 blade side, 수행되고 있는 notice that 것들을 the 저희 NFS pairs 타스크 file sequence 잡아가지고 are 보고 있는 moving 거고요. forward. So for this is a DC RDMA. So for every get or every put that comes in, we choose a queue pair that can service it, and then we do a RDMA read or RDMA write using that particular queue pair. 네, RDMA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So 얘기하고 있고, we 예, are done 이제 with 끝났습니다. the 작업이 SC 끝났는데 get as well. 그러면 한번 Let's go 모니터링 back 값을 and, 볼까요? 네, 작업 see 다 that 모든 게 the 완료가 load 됐습니다. from the 유치차 client 노드에 대해서 is 잡이 빠르게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S3 오버 RDMA였으면 성능에 대해서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불필요한 서버의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GPU를 그만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데모로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래피드 파일 툴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에버퓨어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세미나 발표를 할 때 래피드 파일 툴을 기본적으로 몇 번씩 전달을 드렸을 겁니다. 혹시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피드 파일 툴은 뭐냐면은 에버퓨어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관리 전문 툴입니다.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명령어들 있으시잖아요. 리눅스 명령 뭐 change 모드라든가 change owner라든가 copy, du, find, ls, remove, tar 이런 명령어들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그 앞에다가 저희 P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병렬 처리로 저희가 메타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해드립니다. 그 결과 저희가 5개 샤시로 구성하면은 플래시 블레이드가 초당 약 3천만 개의 메타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초당 3천만 개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모사에 6개월 동안 POC 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었고요. 제조업 네노라 하는 국내 제조업이고 여기서 6개월간 이 POC를 했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30억 개 파일을 그때 만드셨어요. 그래서 30억 개 파일을 진짜 만드실 거냐 했는데 진짜 만드시더라고요. 시간이 한 3주에서 한 달 조금 안 걸렸습니다. 만드는데. 그거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은 이거를 백업 받고 리무브 하는 거를 해보셨어요. 제거를 하는 걸 해봤습니다. 일반 리눅스 커맨드로도 해보고 저희 래피드 파일 툴로 해봤는데 래피드 파일 툴로 했을 때 1시간 안에 지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스냅샷으로 백업을 받아놨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도 테스트를 했죠. 복구도 바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 리눅스 커맨드로 지우는 걸 해봤는데요. 그때는 한 달이 걸려도 그 프로그레스 창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지워지는 속도는 저희가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체크했을 때 이게 다 지워지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POC를 끝낼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메타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관리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파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래피드 파일 툴킷을 사용하시면 바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화면이 래피드 파일 툴에 대한 공식적인 저희 결과치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파란색 큰 게 리눅스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아래 깔려있는 조그만 오렌지가 래피드 파일 툴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AI의 제일 중요한 메타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카이빙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결국은 다 쓴 다음에 버리지 않고 결국은 좀 보관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이 AI 프로젝트 때문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아카이빙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카이빙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시장에서는 데이터는 그래비티가 있다, 중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데이터 스토리지 바꾸는 거 다 스트레스 받는 프로젝트시잖아요. 왜냐면 데이터를 옮겨야 되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옮긴다는 얘기는 아카이빙 하는데도 그냥 단순히 그냥 카피만 해서 넘기는 걸 보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잡이 잘 끝나는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퓨어 스토리지, 에버퓨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아카이빙을 데이터 무빙 없이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이동할 필요 없습니다. 아카이빙 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빙의 기존의 관념은 비싼 미디어를 핫티어로 쓰고요. 저렴한 미디어, 하드디스크를 콜드티어로 쓰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세이빙했습니다. 맞죠? 자, 에버퓨어는 모든 미디어는 다 올 플래시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만 다 제공을 하는데요. 에버퓨어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럼 TCO를 왜 과연 미디어로만 제어를 하느냐? 컴퓨팅 파워를 제어를 하자, 우리는. 그래서 저희는 핫티어는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 서버를 제공을 하고요. 콜드티어는 조금 더 저렴한 그리고 저성능의 비용 효율적인 서버로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 없이 즉각적으로 핫티어와 웜티어를 쓸 수 있고요. 콜드티어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명령으로 10초 안에 핫티어에서 웜티어로 변경됩니다. 온라인 중에요. 그만큼 AI에서는 콜드티어에 있는 데이터 활용할 때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쿠버네티스를 어떤 샌드박스처럼 많이들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샌드박스처럼 많이 활용하시는데 쿠버네티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AI를 운영 레벨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AI 프로젝트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개발 테스트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백업도 해야 되고요. DR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능에 대한 보장도 받아야 되고, SLA를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쿠버네티스 월드에서는 백업하고 복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존의 백업 방식으로 백업받고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작년에 정보공공 대전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을 때 백업이 제일 오래 걸린 부분도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리눅스 서버가 제일 오래 걸렸다고 표현은 기사는 떴지만 그 안은 사실은 이 쿠버네티스 백업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백업하고 다릅니다. 근데 저희 에버퓨어는 손쉽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모든 그 네임스펙까지 같이 어플리케이션까지 말아서 복구하기 때문에 손쉽게 백업하고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R과 암호화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개런티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ure Key Value Accelerator입니다. KVA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Key Value Accelerator는 이미 업계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벡터DB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결과값을 받고자 했을 때 이 Key Value 값들을 올려가지고 Accelerate해서 가속화한다 라는 개념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퓨어가 이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테스트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떠냐 한번 보면은 라마와 퀸 7빌리언 그리고 아마 라마3 맞을 겁니다. 예, 라마3 맞네요. 70빌리언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게 일반적인 자연어로 명령을 내렸을 때의 결과값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NFS 파일 시스템으로 저희가 결과값을 도출했을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S3 그리고 주황색 부분이 NFS로 결과값을 도출했을 때입니다. 이 KVA를 썼을 때 약 20배 이상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의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두 번째 포인트 기억나시나요? 많은 인프라 자원이 제한된 운영 인력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저희는 이 AI 프로젝트를 진작에 시작을 했고 사실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드리고자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AI 코파일럿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여기서 저희 퓨어원 솔루션을 쓰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그 퓨어원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 AI 코파일럿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 번쯤 써보세요. 그냥 자연어로 쓰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코파일럿은 생성형 AI입니다. 에이전트 AI예요. 그 다음에 실행까지 시켜주는 부분이 사실 부족했죠. 그럼 결과값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만 주는 게 코파일럿 AI였다면은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퓨어 퓨전입니다. 저희가 이 퓨전 엔진을 출시를 했고 이미 어나운스를 했고요. 이미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 terabyte 네, machine learning training volume. 5TB짜리 머신러닝 트레이닝 볼륨 And let's make this 만들어주라고 work. 얘기를 하는데요. Okay, I'm going to help you set this 알겠습니다. up. Let's 하면서 first communicate with 자동으로 Fusion. 진행이 What's the 되죠. language of 기존에 storage? 준비한 What's your 공식 preset? 기반을 I see it 찾아갑니다. ML 그래서, Analytics preset setting. 머신러닝 어널티क्스 Let's run 프리셋을 this and figure out how to 찾았습니다라고 run 하고요. this. Okay, 그 we're 다음에 going to provision 데이터를 the 쭉 storage. 읽어드리면서 어디서 Now I can see a 볼륨을 naming 찾고요. pattern. We're 데이터 gonna name this 볼륨은 ML 데이터셋 training dataset 04로 4 하겠습니다. and 왜냐면 그 provision the 전에 volume. 번호가 3번까지였겠죠. 이렇게 That 가고 happened quickly. 거기에 It's now 정리된 Let's 프리셋에 figure out how 정리된 to set up monitoring IOPS나 using Grafana. 스루프시나 그리고 You're 모니터링에 going to 대한 know how this is 부분들 actually running. 이것들을 다 So we're 들어와서 going to add 확인합니다. IOPS, read 그래서 bandwidth, write IOPS, bandwidth, 밴드위스, latencies. 레이턴시 We've 이런 now 것들을 set 다 up the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ashboard. 퍼포먼스에 And let's 대해서 run the ML 한번 training 자체 simulation. 테스트를 하고 컴펌을 I'm going to use a 받습니다. heavy mixed workload that 자, works 그 for 다음에 ML 이제 situations with heavy reads and 실제로 writes. 배포를 하는 And 단계가 될 it's now 거고요. running. Let me check the current status.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실제 속도랑 Let me look 똑같이 at the right 진행이 metrics 되고 있는 and 겁니다. check the Grafana 그래서 이제 dashboard. 데이터들을 다 준비를 Everything is 했고 set up 모든 게 다 successfully. 셋업이 It's all 완료됐다라고 automated.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Okay, 30초 지났고요. volume provisioning is complete. You've got 그래서 the right set of 프로비저닝까지 완료가 performance 됐습니다. tier, 자, the 그러면 right 이제 snapshot policy, 모니터링 the right 아까 QoS, the right level of 확인하겠다고 encryption, 프리셋 해놨잖아요. and all the 모니터링에 대해서 dashboards 그럼 are set up. 그래프 Let's go through 하나로 and just click on that 가져와서 dashboard 보여드리는 and 것까지 see what it shows us.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네, 그래프 하나로 There's 지금 our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panels for latency, 레이턴시와 IOPS, 밴드위스뿐만 아니라 CPU에 대한 bandwidth, 사용률 그리고 and more 메모리에 대한 importantly, all the 사용률까지 CPU memory 한눈에 application 제공드립니다. usage that you would 저희가 expect. 입력한 명령어는 There you go. 아까 그 All complete. 자연어 한 줄이었습니다. 5TB로 머신러닝 볼륨 만들어줘 라는 명령어였습니다. 1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은 프로비저닝만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시스템에 가장 많은 퍼포먼스 병목을 갖고 있는 탑5 시스템 또는 볼륨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 볼륨에 대해서 어널시스 다 제공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셋들 중에 가장 유틸리제이션이 높은, 비지율이 높은 것들을 뽑아주고 해결 방안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데이터 무브 방안까지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컨펌 받으면 데이터도 자동으로 넘겨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질 텐데 이것들을 더 이상 일일이 기존에 저희가 20년 동안 잘해왔지만 20년 동안 해왔던 운영 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런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 꼭지였죠. GPU 애저 서비스 부분입니다. 에버퓨어가 제일 잘하는 게 애저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저희 매출의 50% 정도가 다 이 서브스크립션에서 나오는 스토리지 데이터 플랫폼 벤더입니다. 자, AI에서 불확실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프로젝트를 하실 때 데이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데이터 용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게싱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나이카 사업도 보시면은 용량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SIA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RFP를 보더라도 AI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용량 산정 부분이세요. 왜냐면은 데이터 어디서 어디까지 분석해야 될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팅돼서 가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AI 프로젝트에서 가장 불확실한 거는 용량에 대한 사이징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생각할 때 그러면은 퍼포먼스도 그냥 우리 느려도 될까요? 자, 예전처럼 주말에 금요일에 땅 치고 과학자들이 가서 이제 집에서 쉬고 다음날 월요일 와서 결과값 보면 다 만족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은 엔터 치고 커피 마시고 왔을 때 바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엔터 치자마자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지금 이 시대는 더 빠른 결과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배치 작업으로 주말을 소비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 얘기는 AI 프로젝트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지 입장에서. 첫 번째는 용량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성능은 최대로 뽑고 싶다. 이게 변하지 않는 AI 프로젝트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버퓨어가 유일하게 이것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애저 서비스 솔루션을 제안을 드립니다. 스토리지 업체들은 모두 다 용량 베이스로 과금을 차지하죠. 그렇죠?
근데 에버퓨어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에버그린 원 서비스는 용량 베이스로 과금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에버그린 4 AI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실 용량 차지합니다.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스루풋으로 저희는 과금을 합니다. 그만큼 용량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크게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성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과금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 과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SLA로 약속을 드립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고요.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약속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메가바이트당 10기가바이트의 성능을 내겠다. 100메가바이트의 성능을 내겠다. 1기가바이트당. 이런 어떤 성능에 대한 커밋이 있는데 그 커밋이 안 나오면은 저희가 무상으로 다음 장비를 리소스를 무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런티를 하고요. 항상 25% 하이드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내사의 레퍼런스로 이미 어나운스가 됐는데요. 퍼블릭 레퍼런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에버그린 1을 쓰는 코인 거래소의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요. 거기서 에버그린 1을 쓰고 계신데 불확실했던 게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 게시하는 게 어려우셨어요. 근데 성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컨트롤러를 3번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만약에 카펙스로 샀다면 3번의 중복 투자 비용이 발생했을 거죠. 근데 AI는 이런 성능에 대한 게시하는 게 더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카펙스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애저 서비스에서 애저 서비스 할 수 없는 부분 GPU는 사야 됩니다. 그렇죠? 남은 작은 예산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스토리지는 애저 서비스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모든 리스크를 가져가겠습니다. 다른 벤더들은 SLO를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 목표치를 제시하고 거기에 노력한다고 합니다. 노력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에버퓨어는 그 리스크를 저희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그린 1.4 AI를 하시면 진정한 GPU 애저 서비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길게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서머리 하면서 가겠습니다. 에버퓨어 AI 데이터 플랫폼. AI를 위한 유니크한 역량이 있습니다. 구성, 오픈 네트워킹으로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AIDP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레퍼런스고요. 많은 저희가 국내, 국외 레퍼런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 AI 성능 빠지면 안 되죠. S3 오버 RDME, 아까 처음에 64노드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피드 파일 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데이터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키밸류 엑셀러레이터, 20배 이상의 성능을 개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첩성 부분,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포트옵스로 제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이 인프라 사일로, 인프라 스트럭처들을 어떻게 손쉽게 관리를 하느냐, 엔드 투 엔드로 저희가 자연어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GPU 애저 서비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레벨 어그리멘트, 그러니까 약속으로 저희가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AI에 대한 저희의 강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에버퓨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에 IDC 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5년 작년 하반기 올플래시 시장 점유율입니다. 뭐 여전히 델이 굉장히 크죠. 델은 이미 많이 해온 강자니까요. 근데 주목할 만한 거는 에버퓨어가 전 세계 글로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네델이고요. 또 놀라운 거는 에버퓨어는 북미하고 일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버퓨어가 시장에 나온 지 20년이 안 된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델과 네델, 히다치, 그리고 HP, IBM 벌써 한 40년 이상 된 강자들입니다. 20년 전에 올플래시로 나온 스타트업 기업들이 50개가 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에버퓨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테크니컬적인 가치, 그리고 고객 퍼스트 띵킹,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아마 식사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